결혼 4년 차, 아직 아이는 없어요. 아이 태어나면 친정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고 했던 게 있어서 원래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미뤄지고 저렇게 미뤄지고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던 와중에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아이가 없는 게 참 다행인가 싶기도 하네요. 결혼하자마자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했던 말을 바꿨어요. 저희는 반반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제가 월 수입은 누가 더 잘 번다 할 것도 없을 정도로 거의 비슷한 편인데 결혼 당시에 각자 모아놓은 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아놓은 상황이었어요. 액수는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돈이 차이가 난다고 한들 사실 그걸 이유로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네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애초에 남편도 모자란 금액에 대해선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요. 결국 남편이 시부모님께 지원을 받아오면서 서로 금액을 똑같이 맞추고 반반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신혼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둘이서 그 돈 합쳐봐야 어디 적당한 곳에 전세로 들어가기도 빠듯할 정도였었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나이가 30이었고 나이가 있었다 보니 바로 자녀 계획이 있긴 했지만 여태 모은 돈을 집에 다 털어넣고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은 마당에 자녀 계획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니 그 돈 때문에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었고요. 애 없이 사는 딩크족이 유행한다고 하지만 친정 부모님께서 손주 보고 싶어 하는 기대가 많이 커 보이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도 아이 없이 살았다가 나중에 후회는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기에 당장 돈 들어갈 일이 있다고 미래까지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행히도 친정어머니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아이를 돌봐주신다고 나오셔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맞벌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상견례 하던 당시에도 아이는 둘 정도 낳는 게 어떻겠냐 물어보실 정도로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에 대한 기대가 크셨어요. 시댁에서도 아이를 돌봐줄 수 있다고 했지만 시댁이 신혼집에서 거리가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로 20분 거리에 있는 친정과 비교하면 굉장히 먼 편이라 그나마 가까운 친정어머니께 부탁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당시 말은 돌봐준다고 하시긴 했지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도 해야 되고 시간이 날런지 모르겠네 하시면서 성 내키지 않아 하시던 게 정작 아이가 생기면 대신 돌봐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 같다 말하는 것이 조금 티가 날 정도였었기도 하고요. 남편과 재벌이 합치면 월 8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인지라 사실 여유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보니 어느 정도 저금이 쌓일 때까지는 조금이나마 돈을 아끼고 싶었어요. 남편도 결혼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이 어느 정도 적당히는 쓰면서 살아야지. 우리 벌이가 있는데 너무 돈만 쥐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안 좋다며 말을 바꾸더라고요. 적당히 쓰고 살자는 기준이 남편과 제가 각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저도 쓸 거 안 쓰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까지 허리띠 졸라매 아끼고 모으자는 주의는 아니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맞벌이 생활에서 두 사람 벌이가 어느 정도 되던 편이다 보니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이 따라해가며 사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흉내 정도는 내고 있다 생각했는데 남편 생각은 달랐나 봐요. 처음에는 제가 돈 아끼자는 말로 남편에게 눈치 아닌 눈치를 줬구나 싶어서 좀 더 쓰고 살고 싶다는 남편의 말에 알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예산을 짜본 결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더 쓰고 살아도 저희 인생 계획에 큰 차질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도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말을 전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더 쓰고 살고 싶다는 그 돈의 진짜 사용처가 어딘지 알게 되니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이 돈을 더 쓰겠다고 하는 말이 우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 취미나 여가 생활 등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쓰자는 게 아니었고 이제 결혼도 했으니 효도를 좀 해야 하겠다며 시부모님께 생활비조로 돈을 드려야겠다는 말이었거든요. 100만 원씩은 드리고 싶다는 말에 그건 너무하지 않냐며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결국 타협 끝에 매달 50만 원씩을 각각 양가 부모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친정에까지 돈을 보낼 필요는 없었어요. 두 분이 이미 노후 준비가 다 끝나신 상태였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상가 건물 가지고 계신 거에서 매달 어느 정도 수입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1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말은 했지만 그 말이 꼭 한 달에 저희가 무조건 100만 원을 꽉꽉 채워서 지출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맞벌이를 하는지라. 그 전에도 서로 쓰는 용돈이 없던 것도 아니었고 한 달에 쉬는 날이 많아봐야 열흘 정도인데 100만 원만큼 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저금을 한다면 저희한테도 더 이득인 셈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100만 원 여유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 전액을 몽땅 시댁에 보내주겠다고 우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 그럴 바에 차라리 너만 자식된 도리하냐 나도 하겠다 하고 친정에도 50씩을 보내기로 한 거였지요. 남편은 장인 장모님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하러 보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반반 결혼 한마당에 제가 그렇게 나오니 똑같이 하겠다는 걸 더는 반대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매달 100만 원씩의 추가적인 지출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자녀 계획은 딱 1년만 늦추자 혼자 생각했지요. 분명 중간에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는 와중에 각자 회사 일로 바쁘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 결국 결혼 4년 차가 되는 지금에도 아이 소식은 없었지요. 그리고 그게 지금에 와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일이었어요. 친정아버지 생신이라 남편하고 같이 친정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끝나고 나서 저희도 부랴부랴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친정부모님께서 잠깐 시간 되면 집에 가서 차나 한잔 하면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보통 저희 시간 뺏는 것 같아 싫다고 이따금씩 하는 외식도 싫다고 하시던 두 분이셨는데 갑자기 차 한잔 하자니 뭔가 싶었지요. 남편은 불편할 것 같다고 집에 가고 싶어 했는데 두 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따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차피 할 이야기인데 시간 붙들고 있을 필요나 있겠냐며 차의 뜨거운 기운이 식기도 전에 바로 본론부터 꺼내시는데 친정부모님이 방에서 통장하고 인감을 가져와 저희한테 건네주시더라고요. 통장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있었어요. 친정어머니께서 그걸 저희한테 건네주시며 저희가 매달 보내던 생활비 있잖아요. 일단 저희가 주겠다니 그동안 받고는 있었는데 당장 두 분이 쓸 일도 없고 그렇다 보니 그냥 건들지 않고 모아두고만 계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쌓이고만 있다가 안 쓸 돈이긴 하지만 또 저렇게 묵혀둘 필요가 있나 싶어서 당신들 노후자금 같이 보태서 어디에 투자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수익이 많이 나서 안 그래도 필요 없던 돈이었는데 더 필요가 없어졌다며 여태껏 저희가 보냈던 돈을 조금 더 보태서 그 큰 목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돌려주신 거였어요. 저희가 아직 대출이 남아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소식은 없지만 언젠가 태어날 손주 위에 써도 되고 알아서 요긴하게 잘 쓰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당신들이야 저희 결혼하기 전부터 노후 준비도 다 끝난 상황이었다 보니 거기에 더불어 이번에 노후자금까지 보태서 투자를 하셨던 터라 재미를 좀 보셨다고 그 돈 없어도 그만이라 하시더군요. 장인 장모님 불편해서 집에 일찍 가자던 남편은 내내 불편한 티 팍팍 내다가 통장에 찍힌 돈 보자마자 입이 귀에 걸려버려서는 싱글벙글 하고 있더군요. 그 꼴을 보니 솔직히 앞불싸 싶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50만 원씩 매달 보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미리 말씀을 드릴 걸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댁에만 100만 원씩 주겠다고 우기던 걸 제가 억지로 반으로 쪼개 양가에 똑같이 하기로 정했던 그 사실을 친정부모님은 아예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오히려 결혼하자마자 3개월 지나고부터 효도하겠다고 양가 부모님께 50씩 보내기로 결정한 남편을 높게 사셨던 것 같아요. 신혼이고 돈도 빠듯하고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여유자금 쪼개가며 부모님이며 장인장모 용돈 챙겨주는 사위가 세상에 또 어딨냐며 그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 돈을 불려서 저희한테 돌려주기로 결심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장 돌려주실 때 저한테만 쓱 주셔도 되는 걸 굳이 남편도 같이 자리에 불러놓고 돌려주신 거였고요. 그거야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쩌겠어요. 그 돈 받고 집에 오는 길 내내 남편이 기분이 째지는지 계속 신이 나서 실실거리고 있더라고요. 집에 와서 한참을 고민했네요. 갑자기 생긴 목돈에 저도 솔직히 기뻤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 돈으로 일단 대출을 일부 상환을 하고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친정부모님 크루즈 여행이라도 보내드릴까 싶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1,000만 원이 엄청 큰 금액이긴 하지만 두 분이 돈을 받은 그대로 주신 게 아니고 불려서 주셨다 보니 크루즈 여행 보내드려도 저희가 여태껏 보냈던 돈과 큰 차이가 없었기도 해서 저도 욕심부리지 말고 친정부모님 위해 쓰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이 어디 여행 다니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는데 요 몇 년간 코로나도 있었고 체력적으로 관광여행 다녀오시는 게 이제 힘이 붙이시다 하셔서 크루즈 여행이 딱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게 무슨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따지고 들더군요. 장인 장모님이 그 돈 필요 없다고 돌려주신 거 아니냐고. 그런데 굳이 그 돈을 써서 여행을 보내줄 필요가 뭐가 있냐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애초에 두 분이 여행을 다니실 거였으면 그 돈을 우리 돌려주셨겠냐며 요긴하게 쓰라고 돌려주신 걸 왜 너네 처가에만 다 써버리려고 하냐면서 저한테 이기적이라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 돈을 시부모님한테 드리는 게 맞다고 우기기 시작하더군요. 애초에 그만큼의 돈이 친정에 가게 된 경위가 제 억지 때문 아니었냐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장인 장모님은 그 돈이 필요가 없던 거 아니었냐며 양가에 50씩 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댁에 100을 줄 수 있었던 거라고. 괜히 저 때문에 너네 집에도 주고 우리 집에도 주고 하느라 그런 거지 따지고 보면 전부 시댁에 들어갔을 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길 잃고 방황하던 돈, 원래 주인 찾아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럴싸한 이유를 가져다 붙이고 있지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내가 설마 억울해서 그러겠냐고. 원래도 그 돈에서 땡전 한 푼 시댁에 쓸 생각 없었는데 당신 말을 들어보니 더더욱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다고. 그놈의 거지근성 도둑놈 신부 좀 그만 부리라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여태껏 숨겨왔던 본심을 저에게 전하더군요.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할 때부터 솔직히 좀 그랬다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애초에 우리 결혼 준비하던 당시부터 장인장모 노후 준비가 다 끝났던 상황 아니었느냐며. 결혼 비용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시가에서 우리 결혼할 때 큰돈 보태준 거 기억 안 나냐면서. 솔직히 노후 준비 다 끝난 양반들이 우리 집에서 그 큰돈을 보태줄 때 자식 결혼하는데도 돈 한 푼 안 보태주는 모습 보고 솔직히 실망 많이 했고 섭섭했다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이 그 큰돈 만든다고 친척들, 심지어 동생들한테도 아쉬운 소리 해가며 여기저기 끌어모아 만들어준 돈이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 돈을 다 못 갚아서 동생인 이모와 삼촌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눈치 보고. 장인 장모는 다 은퇴한 상황에 놀고 먹고 있는데 그에 반해 아직도 일하고 계신 자기 부모님을 보면 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는 알고나 있느냐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때 친정부모님께서 수중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해줬다는 사실을 알고는 내색은 안 했지만 실망을 많이 하셨다더군요. 그런데도 저한테 잔소리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시집살이 한 번 안 시킨 두 분이 무슨 위인의 성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고마워해야 마땅한 거 모르냐면서 지금이 딱 그동안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뿐만이 아니고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해준 장인장모가 시댁에 그동안 잃었던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시부모님한테 주기만 하면 되는 쉬운 일인데 고민이나 할 게 있냐고 하는데 입에 모터라도 달아놓은 것 마냥 떠벌거려서 다 듣기는 했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언제부터 친정이 시가에 잘 보이고 점수를 따야 하는 그런 곳이 된 건가요? 아니, 애초에 반반 결혼하자고 해놓고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제가 모은 돈에 비해 한참 모자라니. 그 돈 맞춰오겠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 부모한테 손 벌린 걸 가지고 저렇게 생색을 내고 유세를 부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돈도 제가 받아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괜히 찔리니 부모한테 손 벌려 마련해온 돈을 두고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랑 저랑 똑같은 돈 해오고 반반 결혼한 건데 그 과정에서 친정부모님이 돈을 한 푼도 안 해주시던 말던 똑같은 돈 들고 반반 결혼했다는 사실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실망이니 뭐니 하는 꼬라지를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 돈에서 커피 믹스 한 봉지도 시댁에 쓸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너네 부모님한테 점수를 따야 하는 그까짓 게 이유라면 더더욱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꿍깨라고 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나오면 이 상황을 친정부모님한테 낱낱이 전하고 이 돈도 그냥 다시 전부 돌려드려서 차라리 어디 진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부를 하라고 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누구 맘대로 돌려주고 기부를 하고 왜 그런 중요한 걸 네 마음대로 정하냐면서 개거품을 물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반 결혼 이야기 끄집어내면서 저보고 말 잘했다고. 반반 결혼했으니 그 돈을 똑같이 절반을 나누는 게 좋겠다고 태세를 전환하더라고요. 전부 다 시부모님한테 드리려니 그건 가망이 없는 것 같고 절반이라도 뜯어내서 그거라도 드려야겠다 정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반반이라는 게 애초에 양가에 똑같이 드린 돈이지 않냐고.
우리 수중에 다시 들어왔다고 해서 그 돈을 다시 나눠야 할 이유는 없는 거 알고 있지 않냐고 제발 억지 좀 그만 부리라고 했어요. 애초에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시댁을 차별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우리 대출 갚으면 그만큼 이자도 줄어들고 원금도 줄어들고 우리한테 좋은 거 모르냐고. 대출로 나가는 부담이 적어지면 그만큼 나중에 충분히 부모님께 잘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돌려받은 돈으로는 대출 갚고 더 주신 만큼은 다시 돌려드리려는 거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돈으로 돌려드리면 안 받으실 게 뻔하니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려는 건데 그만 억지 부리면 안 되겠냐고 제가 사정사정을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우겨댔고요. 자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건 자기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냥 배 깔고 드러누워서 어깃장만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 우리 고생 좀 덜하게 결혼할 때부터 돈 좀 해줬으면 어디가 덧나니 어쩌느니 하는데 반반 결혼하기로 한 건데 친정에서 돈을 해줬으면 그만큼 시부모님이 모자란 돈 구해온다고 더 고생을 하지 않았겠느냐. 지금도 친척분들한테 빌린 돈 갚는데 허리가 휘신다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돈을 더 빌렸으면 감당이나 됐겠냐고 설명을 하는데 저도 점점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애초에 내가 왜 이딴 걸 설명을 해줘야 하고 남편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야 하는지 싶었어요. 애초에 친정하고 시댁 차별하는 게 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남편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너가 돈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구는 사람일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거라고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느냐며 이제부터는 그냥 서로 돈 관리도 각자 하자는 겁니다. 생활비 똑같이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가 버는 돈으로는 이제 자기 부모를 챙겨야겠다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나 알고나 있냐고 하니 내가 벌어온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벌써 4년이나 되었지만 이게 시작이면 시작이지 절대 끝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다툼을 하게 되더라도 앞으로 몇십 년은 더 하겠다는 생각을 하니 엄두도 나질 않고 남편한테 지금 당신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냐고 남편을 떠봤어요. 어차피 지금 아이도 없는 마당에 각자 생활비만 절반씩 내고 미래 대비도 하지 않고 알아서 그 돈을 쓰겠다는 그 말은 한 집에 사는 남으로 지내도 상관없다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했더니 남편이 목소리가 더 커지더군요. 지금 이혼하자고 협박하는 거냐면서 누가 못할 줄 아냐며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같이 살기 싫다는데 제가 그런 남편 붙잡아서 뭐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이혼하자고 했어요. 어차피 반반 결혼했고 복잡하게 계산할 것도 없다고 정확히 절반 갈라서 내가 나가겠다 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돌려준 3천은 애초에 친정부모님 통장에 들어있는 상황이니 나눌 필요 없는 거 알고 있지? 하고 그건 계산하지 말라고 했어요. 목소리 드높이며 이혼 부르짖던 남편이 제가 너무 손쉽게 이혼하자고 대답하니 당황했나 보더라고요. 여태 큰 소리 치던 기세는 어디 가고 말이 한마디도 없어지더니 쩔쩔매면서 자기가 홧김에 그렇게 말한 거라고. 이혼하자는 게 아니고 양가에 똑같이 효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 하더라고요. 저도 이혼을 결정하는데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 남편이 제대로 사과만 해왔다면 받아줬을 텐데 또 거기서 양가에 똑같이 효도하려고 그랬다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 마음 돌리면 안 되겠다 싶어 굳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네요. 어쩌다 보니 미뤄진 자녀 계획이 이렇게 다행이라고 느껴지긴 또 처음이었어요. 현재는 친정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이혼이 완전히 정리되면 그 돈 가지고 곧바로 나가 독립할 생각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저한테 갈라줄 돈 절반 마련하려면 남편이 고생 좀 해야 할 겁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 집이 바로 나갈 일도 만무하고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은 상황인데 집 주변으로 호재가 여러 개 생기기 시작해서 그 집 포기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혼자서 외벌이로 남은 대출 갚고 그러려면 그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리던 용돈도 이제 못 드리게 될 텐데 효자가 효자노를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친정부모님께서는 당신들이 괜히 그 돈을 돌려주는 바람에 딸 자식이 이혼하게 되었다며 속상해하셨고 혹자는 3천만 원 때문에 이혼을 했다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결정에 후회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애초에 처가가 시댁에 점수 따야 한다고 우기는 남편,
머릿속에 자기 부모님한테만 한 푼이라도 더 이득 보게 해주기 위해 혈안인, 남보다도 못한 사람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평생 혼자 지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혼 생활 4년이나 했는데 그 꼴을 앞으로 못해도 몇십 년은 더 보면서 사느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저한테 더 나은 결정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